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규라고 하고요. 이제 수능을 봤으니까 이제 해설 강의 한번 보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올해 수능은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고 커트는 한 47 정도로 뭐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다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한 문제 정도 아니면 정말 운이 좋으면 뭐 45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47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3점짜리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안정적으로 1등급은 나올 것 같고, 아마 그 이상으로 틀리면 2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명과학이 좀 쉬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쉬워지고 있는데, 쉬워지고 있는 만큼 이제 부담이 줄어든 학생들도 있고 부담이 많아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난이도가 쉬워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말 모든 문제가 완전 쉽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에겐 이게 엄청나게 쉬워졌지만 누군가에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2, 3등급 맞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안정적으로 2등급 또는 1등급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 9월 평가원 해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유전 문제를 예전에는 다 틀려도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유전 문제를 조금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문제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그래도 뭐 한 문제는 틀린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한두 문제 정도는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감을 가지란 말은 엄청 어려운 게 나온다라는 뜻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엄청 어려우니까 다 못 풀 거야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도 거기에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이제 조금은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보면서 이제 유전 단원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좀 놓지 말고 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지 2등급이나 1등급을 이제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번부터 가볼게요. 1번부터 가는데 뭐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생명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잎이라고 돼 있는데, 잎은 이제 생명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세포로 구성된 거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이다라고 돼 있는데, 곤충이 닿으면 구부려서 곤충을 잡는다. 그렇죠? 얘네들 곤충이라고 하는 이 촉각 자극 때문에 구부려서 반응을 한 거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도 맞는 말일 거고, 디귿. 곤충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라고 돼 있는데, 상리공생은 둘 다 이득을 얻는 관계가 상리공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곤충을 부대한다라는 뜻은 이 X라고 하는 식물은 곤충을 이렇게 죽이고 있고 영양분들을 뺏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생이라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뭐 물질대사 문제네요. 그쵸? 분해한다, 합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기억, 니은, 디귿 얘기를 해봅시다. 소화기에서 기억이 흡수된다. 포도당, 그쵸? 포도당은 양분이고요. 소화기에 소장해서 포도당을 흡수를 할 거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에 간하는 모든 이화작용 맞는 말.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뭘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친구인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니은을 촉진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뭐가 해주는 거야?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해주던 거였으니까 디귿은 틀렸다라고 체크하시면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제 결론하고 이제 가설이 결론과 일치했는지를 잘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설부터 한번 봐봅시다. S의 밀도가 낮은 호수에서 호수에서보다 높은 호수에서 기억의 농도가 낮은 것을 관찰했다. 그럼 S의 밀도가 높은 호수에서 뭐가 낮다? 기억의 농도가 낮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설의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S가 기억을 분해하기 때문에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1과 2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1과 2에서 기억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기억에서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았다. 그러면은 기억이라는 게 1에서는 높았다, 2에서는 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위에서 뭐라고 해놨어? 기억은 누가 분해한다? S가 분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S가 들어간 곳은 어디일 것이다? 여기에 S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잖아요. 그쵸? 그럼 가설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생각대로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이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겠죠? 기억, 니은, 디귿 가볼게요.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됐다. 그쵸? 나에서는 지금 뭘 다르게 했어? S를 한 수조에만 S를 넣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대조 실험 수행한 거 맞는 표현. 조력변이는 수조에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이다. 기억의 농도는 결과죠, 결과. 실험의 결과.
실험의 결과는 우리가 종속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작변이는 실험의 원인이 되는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조작변이는 S의 유무가 조작변이 될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S를 넣은 건 2번이니까 얘는 틀렸죠? 그렇죠? 그럼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으니까 답 1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4번은 여기 체세포 분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체세포 분열이고요. 그 다음에 핵형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G1기, S기, G2기. 우리 세포 주기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 잘 보면은 G1기, S기, G2기 순서고요. M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염색체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은 아마도 M기에서 관찰했을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니디 한번 봐볼게요. 기억은 G2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시기에서 상동의 접합. 이거 상동 접합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얘네들은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가는 감수 분열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은 지금 무슨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이기 때문에 감수 분열에서 일어나는 이가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서 나가 되게 디귿은 아니죠. 그쵸? 니은에서 관찰돼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라고 체크하시면 정답은 기억만 정답인가? 그렇죠. 기억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5번.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 나와 있네요. 그렇죠. 섭취와 소비. 얘는 이제 간만에 이제 또 대사성 질환에서 한 문제 나왔죠.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체중이 같은 생쥐 A, C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하고 B에는 고지방 사료, 살이 찌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C에게는 일반 사료를 넣었고요. B만 뭘 시켰다? 운동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A, B가 살이 찔 거고 근데 B만 지금 뭘 했어? 운동을 했으니까 A보다는 B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혈중 지질 농도를 측정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체중은요 둘 중에 C하고 이게 A, B가 지금 둘 다 증가하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만 이렇게 같이 가다가 또 꺾이고 있다는 뜻은 여기서부터 아마도 니은이 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A 그리고 니은이 B가 된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혈중 지질도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운동이라는 게 이제 지질 농도를 떨어뜨려서 체중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대사성 질환도 완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니디 보십시오. 기억은 A다 맞는 말. 구간 1에서는 B는 소비량과 섭취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살 빠지냐 찌냐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소비량이 많으면 당연히 살이 빠져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기 때문에 얘네들의 살이 빠지고 있다, 체중이 빠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지혈증 있죠. 그쵸? 고지혈증, 혈중 지질 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답 5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요거는 그냥 눈으로 풀어볼까? 여기서는 이제 곰팡이는 생물군집. 그쵸? 곰팡이, 세균 뭐 이런 애들도 미생물들도 다 생물군집이니까 기억 맞는 말. 그 다음에 미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이라는 건 서로 다른 개체군이기 때문에 다른 종 간의 뭐인 거야? 상호작용인 거야. 만약에 같은 종의 개체가 이렇게 같은 종의 개체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들은 아마도 이 사이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화살표를 줬었어야 됐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빛의 세기가 참나무의 생장, 환경이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미은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신경계 문제네요. 자, 자율신경 나와 있으니까 자율신경의 중추랑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장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척수가 나와 있고요. 뇌줄기는 이제 연수, 중간내, 뇌교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연결된 기관 잘 보시고 얘네들의 중추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 이 문제 풀 때는 중추가 중요하니까. 위는 소화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박동은 순환계이기 때문에 소화하고 순환의 중추는요 연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 방광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척수가 중추이다 라고 체크를 할 겁니다. 그치만 이제 이 중추인 거랑 뭐가 좀 다르냐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느냐는 조금 더 다른 얘기죠. 왜냐면 요거는 이제 교감신경이면 척수에 있는 거고 부교감신경이면 중추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부교감신경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도 나와 있어요?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물질 나와 있으니까 일단 아세틸콜린 나오니까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중추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위에 중추인 연수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쓰는 거야? 뇌줄기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가가 뇌줄기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심장박동의 중추도 연수이기 때문에
연수에 연결돼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게 당연한 게 뇌줄기에 그대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수에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연수에, 그리고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척수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척수가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얘네들도 부교감신경이어야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얘네들 기억이 아세틸콜린이 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에서 우리 그 교감하고 부교감 하나씩 주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 부교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방광 같은 경우에는 척수에 부교감 신경 자체가 중추에 연결되어 있는데 방광의 중추가 척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교감 신경도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척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모든 교감 신경은 척수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 중에서는 이제 방광에 연결된 것만 이제 척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은 뇌줄기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라서 틀린 말 니은은. 그 다음에 디귿은 부교감 신경. 맞는 말 하면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8번도 천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천이 과정인데요. 총 생산량과 호흡량 나타냈고요. A하고 B는 1차, 2차,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양수림과 지유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올 게 관목림 다음에는 뭐가 들어간다? 양수림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용암돼지 나왔다라는 게 1차 천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용암돼지, 뭐 기반암, 그 다음에 뭐 척박한 땅, 그 다음에 뭐 그런 표현들이 있죠. 용암돼지, 기반암, 뭐 척박한 땅, 뭐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은 이제 돌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토양이, 양분이 들어있는 토양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토양을 잘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배척자인 지유류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1차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A가 2차천이, B가 1차천이가 된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기억력이 다 풀리네요. 얘는 1차천이, 그 다음에 기억은 양수림, 맞는 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이제 수은 생산량하고 호흡량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게 이제 수은 생산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래프의 사이에 차이 부분이 수은 생산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극상을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극상에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호흡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주 조금씩 많아져요. 그래서 호흡량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얘네들이 어디에 거의 근접하게 되냐면 총 생산량에 거의 근접하게 되면서 순 생산량은 굉장히 양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T2일 때를 물어보고 있죠. 시간이 더 뒤의 시점이기 때문에 호흡량은 증가했을 것이고 순생산량은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에 T2일 때가 이 값은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니은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항상성 문제네요. 항상성. 갈증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게 문제 잘 읽어봐야 될 게 A의 변화에 따른 갈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갈증을 느낀다라는 건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거니까 내 몸의 수분량이 적을 때 혹은 내 몸의 농도가 너무 높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A의 변화량이 지금 증가할 때 갈증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뜻은 혈액량하고 혈장 삼투압 중에서는 얘네들은 혈장 삼투압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 몸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을 많이 마시고 싶으니까.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기 때문에 여기 A에도 혈장 삼투압이라는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랬을 때 A하고 B를 보니까 B하고 A 봤을 때 A에는 소금하고 물을 줬고요. 그다음에 B에는요 소금만 줬어요.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소금만 줬으면 물을 같이 준 것보다는 얘가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니야, 몸의 농도가.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혈장 삼투압의 농도가 A보다는 B가 훨씬 더 높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기니디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줌 삼투압은 내 몸에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한 오줌을 싸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줌 삼투압을 얘기하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혈장 삼투압이 높을수록 오줌 삼투압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혈장 삼투압을 비교하라는 뜻이 되는 건데, 안정 상태일 때는 P1일 때보다 혈장 삼투압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오줌 삼투압도 따라서 낮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높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안정 상태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니은 T2일 때는 여기거든요. T2일 때 B에서가 A에서보다
갈증을 크게 느낀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갈증을 느끼는 요인은 딱 뭐밖에 없어. 혈장산 투합밖에 없습니다. 내 몸의 농도가 높으면 갈증을 많이 느끼는 건데 그럼 갈증을 B가 더 많이 느끼냐라는 것은 B가 더 혈장산 투합이 높냐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B가 혈장산 투합이 높으니까 갈증도 많이 느낀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뒤에는 맞는 말 체크하시면 되고요. 디귿 B의 혈중 항이뇨 호르몬은 T1일 때, T2일 때. 항이뇨 호르몬도 결국 언제 많이 나오는 거야? 내가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혈장산 투합이 어차피 높을 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T1과 T2를 비교하면은 T1일 때는 혈장산 투합이 더 낮고 T2일 때 더 높기 때문에 ADH는 T2일 때 많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수분 손실을 막고 싶을 테니까 농도가 높아서. 그래서 T1일 때가 낮다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만 고르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 가봅시다. 10번에서 이제 처음으로 좀 풀어볼 만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가볼게요. 10점이 여러 개가 나와 있고요. 시놉스가 나와 있지만 이제 뭐 여러 개들 보면서 체크해 봅시다. 2, 4, 8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여기 숫자가 막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찍혀 있으니까 얘네들을 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체크할 거는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제일 확실한 막전이가 일단 플러스 30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 가지고 써볼게요. 얘가 2초짜리 막전이, 2초짜리 막전이, 2초짜리 막전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자극점도 다 정해져 있는 거 이게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인지 순서대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D1부터 체크를 해보면 D1은 자극점이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빵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0 플러스 2로 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이 바로 2ms인 지점이다 라는 것은 시점이다 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번하고 3번 중에서 누가 4냐 누가 8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그치? 4하고 8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막전이가 같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앞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극점 어차피 여기에서 D1에다가 준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 써지는 이동 시간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걸 4cm에 관찰했냐 얘를 4cm에 관찰했냐가 달라지는 건데 당연히 D1에서 먼 지점일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D4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D3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더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4 또는 8로서 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D4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니까 2초가 8ms, 여기가 4ms 다라고 체크를 해서 여기까지 6초 걸렸어요. 여기서 2초 걸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D3하고 D4가 시냅스가 걸려있고요. D4는 D3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곧바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추가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 80이라고 하는 막전이를 좀 써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80이 3초일 때 막전이기 때문에 이게 1 플러스 3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1 플러스 3이라서 얘네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가 걸렸다? 1초가 걸렸다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에 지금 2cm를 가는데 1초 걸린 거니까 얘네들의 속도는 얼마일 것이다? 2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D3까지 오는데 2배 걸렸잖아. 1초가 더 걸렸잖아. 그치? 그럼 속도가 2이기 때문에 2cm 추가로 더 걸렸을 거니까 여기는 4cm 지점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동그라미 A를 구하는 첫 번째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마도 B까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를 이제 구하려고 이 뒷동네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얘네들의 속도가 2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D4까지 왜냐면 이제 D5를 알려면 여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얘밖에 없으니까 이 1번 시점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일단 8초일 때 관찰을 하면은 D4일 때 몇 초 걸려서? 6초가 걸려서 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초가 걸려서 오는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지금 딱 10cm 지점이잖아요. 그쵸? 원래라면 시냅스가 없었다면 몇 초가 걸리는 거야? 속도가 2짜리니까 5초가 걸리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10cm의 거리로 오는데 6초나 걸렸다는 뜻은 이 시냅스를 건너는데 플러스 1ms가 소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5초에서 1초 더 걸려서 6초가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0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0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이 0이라는 숫자가 얼마냐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점이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0이라는 게. 그치? 맞아? 그래서 이 0이라는 게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거리가 얼마인가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쌤이 봤을 때 여기 살짝 이게 절반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D4하고 D5까지 추가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는 6 플러스 2잖아. 여기까지 오는데 6초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0이라고 하는 막전이를 만들려면 여기에 1. 얼마 얼마라고 하는 막전이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1. 얼마 얼마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앞에 숫자는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이 8초일 때 관찰을 한 거기 때문에 6. 얼마 얼마 이렇게 써지는 거란 말이지. 그래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미만이 소요되는 거야? 1초 미만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멀어봤자 몇 cm까지는 안 되겠다? 2cm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 값을 정확하게 안 줬기 때문에 정확한 몇 cm가 떨어져 있는지는 알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런데 쌤이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네들을 그냥 대충 한 1.5 정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어차피 이 사이 값이면 상관이 없어요. 정확한 수치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6.5초가 걸렸고 1.5초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지금 몇 점 5초? 0.5초가 추가로 소요된 거니까 얘네들은 대략적으로 한 1cm 정도 추가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여기를 뭐 11c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11이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절반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쌤이 봤을 때는. 근데 쌤이 편의상 얘네들이 0. 몇 초 추가로 걸렸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역시나 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기니디 봐볼게요. 속도 2 맞는 말. 그 다음 A는 4 저기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9일 때라고 돼 있죠. 그럼 9초일 때라고 물어보는 건데 D5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D5는 어차피 해봤자 몇 점 몇 초 걸리는 거야? 6. 얼마 걸리는 친구야. 얘가 0이 될 수도 6이 될 수도 없고 7이 될 수도 없는 그 사이의 어떤 값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뒤에 있는 숫자가 얼마로 써지는 거야? 2. 얼마 얼마로 써지고 여기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2. 얼마 얼마의 막전이는 여기에 딱 걸리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지 몰라도 얘네들은 뭐다? 재분극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5 돼도 재분극이 되죠. 그쵸? 쌤이 예시로 적은 것처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재분극 맞는 말 정답 5번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볼까요? 11번. 11번이 이제 세포분열 문제가 나오니까 세포분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동물이 있다. A, B, D. 두 개는 상. 그리고 한 개는 성이 있다. 남녀 구별해서 체크해야 될 거고 가와 나는 1, 4 중에 하나이고요. P는 수컷, 성남색체, 그리고 Q는 암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 나부터 한번 봐보면 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짝꿍이 안 맞죠? 얘네들은 EN의 뚱땡이 그리고 XY가 P 거다라고 체크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똑같이 생긴 게 하나 있는데 XX처럼 더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EN의 G1기 그리고 XX다라고 생각해서 Q의 세포에다 하나씩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EN 상태가 두 개나 있으니까 1, 2, 3, 4에서 EN인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걸 찾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몇 가지 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1번 4라는 숫자가 써져 있죠. 그렇죠? 1번 4라는 숫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EN의 뚱땡이 세포이다. 그리고 DD라고 하는 뭘 가졌어? 동형적 합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나머지 숫자는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4번 한번 봐볼까요? 4번? 이제 2하고 1, 2 이런 애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EN의 G1기이다.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의 유전자형은 스몰 a를 두 개 가져야만 하고 그 다음에 스몰 b를 하나 가져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d를 두 개 가지는 이런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EN으로 일단은 확실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부가 정보는 여기에 빵빵이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빵빵이. 맞아? 돌연변이가 없는 문제인데 대문자의 스몰 a가 지금 빵빵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3번 세포는 이 친구는 Y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면 이게 X형 색체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 있는 성염 색체가 아마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 거고 Y를 갖고 있는 N 상태의 세포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Y를 가지면서 대문자 B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D를 가지니까 얘네들은 상염 색체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아마도 B하고 D가 있는 N 상태의 세포니까 나머지 애들은 없어야 되겠지. 빵빵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없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얘가 지금 수컷의 세포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수컷의
세포로 P의 세포로 확정이 됐으니까 1번하고 4번이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체크하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이 만약에 수컷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얘 이제 스몰 AA 있잖아요. 그쵸? 이 스몰 AA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친구는 지금 A라는 게 성염색체에 있는데 이 스몰 AA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X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인 거야? 암컷 Q의 세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G 원기에서 두 개 갖고 있는데 얘만 빈자리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G 원기에서는 한 개를 갖고 있어야 돼서 얘네들은 암컷은 스몰 AA의 대문자 B 스몰 B 대문자 DD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될 게 이 가랑 나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수컷이면서 EN 뚱땡이인 거가 여기 들어있는데 아직 못 찾았잖아. 그런데 암컷이면서 G원기인 애는 이미 찾았어요. 이 친구 G원기.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겠다? 나세포가 되겠다. 4번이 나세포가 되겠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이 가라는 애가 누구냐라는 것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친구가 만약에 얘인가 라는 걸 고민하면서 체크를 해볼 텐데 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동형접합들 있잖아. 맞아? 이런 동형접합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동형접합들의 세포들이 만들 수 없는 세포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대문자 DD를 갖고 있거나 스몰 AA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대문자 A를 가지거나 혹은 스몰 D를 가지는 애들은 이 암컷의 세포가 분열해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런데 이런 힌트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A가 대문자 A가 있고 여기에 스몰 D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암컷의 세포가 2번 세포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컷의 세포가 되고 얘도 역시나 P의 세포가 돼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3번 세포는요 X의 A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를 가지고 있고 스몰 B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게 지금 N인지 E인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얘네들 하나 남은 1번이 수컷의 세포라고 하기에 얘도 지금 대문자 DD를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를 만들 수가 수컷의 세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번도 누구일 수밖에 없겠다? 암컷의 세포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 EN G1하고 EN 뚱땡이가 지금 이렇게 둘 다 나와 있는 것은 얘네들은 몇 배 관계? 2배 관계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4번을 그대로 2배 하면 얘네들의 숫자가 정해질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N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라고 하는 세포가 하나 들어있긴 해야 되잖아. 그치? 남자의 세포가. 그래서 이게 3번은 N이라는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 세포가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얘네들의 상태가 EN의 홀쭉이 N의 뚱땡이가 아니라 EN의 뚱땡이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Y를 하나 가져야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EN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문자 B도 가지면서 대문자 D도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몇 개씩? 2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2개 그리고 둘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쌤이 가정을 최대한 안 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 4번하고 1번이 뭐라는 걸 알면 G원기랑 EN 뚱땡이라는 걸 알면 제일 먼저 해볼 건 이게 각각 얘네들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얘네들이 한 개체에서 유래한 것인가? 2배 관계가 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나는 걸 해도 되긴 하지만 상관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동형접합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암수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니은 티귿 볼게요. 가는 1이다. 가는 2번이네요. 그쵸? 가는 아니죠. 가는 1번 아니죠. 4는 Q의 세포이다. 4는 Q의 세포이다. 맞는 말. ABC는 4 더하기 2 더하기 0이니까 6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4번인 것 같은데? 그쵸? 확인하면 4번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이제 근육 문제가 이제 9월 평가원에서
이 기존의 기출문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내는 형태로 나왔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가지고 와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평가원 기출문제랑 예전에 나왔던 수능 기출문제를 섞어가지고 짬뽕시켜가지고 그대로 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학습한 친구들은 꽤나 그냥 재밌게 잘 풀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기출문제가 잘 좀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일단 12번에서는 Z선에서 이제 얘네들의 거리 변화 나타나는 거 9월에 공부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변하는지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되고요. 얘네들 이렇게 길이를 순서 없이 이렇게 세 개를 짬뽕해서 주는 경우에 이제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이렇게 푸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이 변하는 걸 체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근육 원섬의 마디가 변화하는 것을 체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육 원섬의 마디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마이오신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들 절반보다 작은 부위에서만 본다고 했으니까 쌤이 오른쪽은 굳이 안 그릴게요. 딱 M선을 기준으로 왼쪽만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수축을 했을 때 변화하는 양상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오신이 더 들어왔을 때 각각의 범위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뭐 요런 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요런 지점이 있을 수 있고, 요런 지점도 있을 수 있고, 요런 지점도 있을 수 있고, 요런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Z선을 고정시켜 놓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 이렇게 Z선을 고정시켜 놓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수축하고 이완했을 때 변하는 양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잘 보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뭘 기준으로 삼을 거니까 수축을 기준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수축을 했을 때 변화하는 양상을 한번 봐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 친구는 어떻게 변하는 거야? 얘네들은 기역에였다가 그대로 기역으로 유지된 애들이잖아. 액틴만 있고 액틴만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가 얘네들이 좀 중요하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역에서 니은으로 변화하는 구간이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얘네들은 니은에서 니은으로 유지, 얘네들은 디귿에서 디귿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부분이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초점을 맞춰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T1하고 T2 중에 누가 수축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걸 수축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얘네들을 쓰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있는 조건도 한번 이제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거니까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T1하고 T2에서 이렇게 순서 없이 나타낸 게 5D 그리고 6D 그리고 8D 이렇게 있어요. 얘도 뭐니? 2D, 6D, 7D? 짝꿍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짝꿍이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니디의 변화량을 우리가 D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지금 D라는 게 중복되어 있으니까 쌤이 여기서 변화량을 기역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X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게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X 있을 때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버려서 문제를 푸는 거죠. 얘네들이 어차피 기역에서 디귿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을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푸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기니디를 다 더해버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몇이 나오냐? 19D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은 15D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합으로 나와 있으면 변화량을 어떻게 해서 생각하지? 다 더해가지고 한꺼번에 생각을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얘네들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x가 나오는 변화량이다 라는 걸 고려하면 T1에서 T2로 지금 감소했잖아요. D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T2가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수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D만큼 감소한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라고 설정한 이 변화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기본 변화량 이 X라는 값이 여기서 2D라는 값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X가 되는 값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이게 x를 2d로 치환을 하면 플러스 2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4d 이렇게 되는 애들이 짝꿍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짝꿍을 만들어 보면 아마도 마이너스 4d짜리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4d가 되는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d 플러스 2d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2d가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2D가 되는 값으로 설정을 하면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어떤 값을 갖는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쌤이 이제 좀 맞춰볼게요. 얘네들 순서를 맞춰가지고 써보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D가 돼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8D, 6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D가 2D가 되는 거는 여기니까 5D하고 7D. 여기는요 마이너스 4D만큼 변해야 되니까 6D하고 2D의 변화를 준다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거야? A, B, C 중에 뭐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조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T1일 때 A대의 길이는 C의 2배라고 했거든요. T1일 때 A대의 길이는요 2배의 니은 더하기 디귿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몇이 되는 거야? 16D가 나옵니다. 이게 AD의 길이거든요. 근데 기니 D 중에 하나가 저 C라는 값일 텐데 그걸 2배 했을 때 16D가 나오려면은 보이죠? 기억이 C라는 게 얘를 2배 하면 16D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이 C다라는 걸 확인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억이 C다라는 걸 알면은 여기에다가 기억이다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T1에서 T2로 가는 게 수축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양상들을 생각해보면 화살표 방향이 정확하게 수축 방향으로만 변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이 나온다라는 거는 여기도 원래 기억이었다는 뜻입니다. 기억에서 기억으로만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C의 기억을 하나 써먹었으니까 A, B는 뭐하고 뭐 중에 하나야 돼? 니은하고 디귿 중에 하나야 되거든요. 변했을 때 니은이 되는 값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근데 기억을 이미 썼으니까 기억을 한 번 더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뭘 쓰는 거야? 니은에서 니은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디귿이 들어가니까 디귿에서 디귿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A가 니은, 얘가 A 그리고 디귿이 B가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마무리가 될 테니까 보기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L1, L2, L3 이거 안 봤네.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L1, L2, L3 그럼 누가 더 크냐? 얘네들 이제 보면은 니은에서 니은으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다 정해놨잖아. 그치? 이 화살표의 방향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냐라는 건 보면 되는 거야. L1은 니은, 니은이지. L1은 이쯤이라는 거예요. 대충. 그 다음에 L2는 디귿디귿이니까 여기가 대충 L2란 뜻이고요. 기억으로 유지되는 게 대충 L3라는 뜻이기 때문에 Z1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먼 걸 생각해보면은 숫자는 당연히 먼 게 더 크겠지? 그래서 L2가 크다.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L3인치죠. 은 니은에 해당한다. L3 아니잖아. 기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은이라는 건 틀린 말이고요. 디귿 T2일 때 A의 길이는 H대의 길이의 3배이다. H대는 지금 여기 디귿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럼 T2일 때 A가 디귿이랑 비교했을 때 T2일 때 A는 이 친구, 디귿은 이 친구입니다. 3배 관계 아니잖아요. 그쵸? 3.5배잖아. 그치? 3배는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기억만 정답이 된다. 기억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풀이가 색다른 건 아니에요. 풀이는 이전에 기출문제 풀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풀이를 좀 짬뽕해서 복잡해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출을 잘 열심히 풀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 얘는 유전이네요. 이제 아마 자극의 전도도 풀었고 근수축도 풀었고 하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분리 그리고 이제 가계도 이렇게 두 개만 더 풀면 되겠죠. 13번 봅시다. 독립이네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lem색체 다 독립이고요. 얘네들 보니까 가나다를 한번 봐볼까? 가는 A하고 A 그 다음에 나는 B하고 B인데 쌤이 중간주제니까 그냥 같다라고 써버릴게요. 그 다음에 D 그 다 같은 경우에는 복대립인데 D, F가 이렇게 우열이 분명한 이 세 가지입니다. P가 있네요. P가 AA에 DF 그리고 Q는요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나가 표현형이 서로 다르려면은 나는 중간유전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다르려면은 아마도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긴 것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죠. 일단 아는 것만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이 결혼을 했을 때 애가 태어나면 자손이 태어나면 가, 다가 모두 표현형이 P와 P와 똑같을 확률이 얘네들이 16분의 3이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하나가 조건이 뭐였냐면 또 하나의 조건은 AA, BB,
FF인 사람과 표현형이 똑같을 확률이 이게 32분의 3이래. 근데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모두 다 독립일 때 쓸 수 있는 건데 서로 다른 세 가지 형질을 보고 있는 거니까 독립일 때는 각각을 따로 구해서 곱하면 그게 최종 확률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16분의 3하고 32분의 3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 돼? 얘네들을 나눠서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 분수꼴의 곱으로 생각할 표현할 생각을 해야 되고 분수꼴의 곱을 몇 개의 숫자의 곱으로 생각하는 거야? 3개의 숫자의 곱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100% 1의 확률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분의 3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숫자를 어떻게 찢을 거냐? 4분의 3이라는 게 하나, 왜냐면 분자에 3이 들어가려면 1보다 큰 수는 못 들어오니까 4분의 3은 하나 있어야 되고요. 3개의 숫자로 찢을 때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찢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32분의 3은 역시나 4분의 3이 하나 들어가면서 4분의 1 하나에 2분의 1 하나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유일하게 힌트로 준 것들을 차근차근 채워나가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B 스몰 b랑 중간유전입니다. 얘네들을 교배를 시켰는데 P와 같을 확률이면은 얘네들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 이렇게 생겼고 D 몰라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표현형이 같은 거니까 여기서 어차피 누가 들어가냐에 상관없이 동형접합이 들어버리면 얘네들에서 대문자 B 스몰 b가 나올 확률이 무조건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게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B에 대해서는 어차피 2분의 1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A하고 그 다음에 DF를 교배를 시켰을 때 몇의 확률? 4분의 3의 확률과 2분의 1의 확률이 각각 나오는 경우를 각각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잘 나오는 건 이 4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마냥 흔하진 않거든요. 어떤 특정한 경우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요. 우열이 분명할 때 얘네들을 뭘 교배했을 때 이형접합끼리 교배했을 때 우성으로 태어날 확률이 4분의 3으로 나오는 게 너무나도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요. 복대립에서도 나올 수 있긴 해. 왜냐면 이거랑 같은 의미인 건데 여기서 지금 왕우성이 누구지? D잖아. 그치? 그러면은 D를 달고 있는 애가 하나씩 달고 있는 애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중간 유전이 아닌 가장 최우성의 복대립 유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유전자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D 어쩌고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면은 세 가지에서 모두 다 D를 가지잖아. 그럼 얘네들이 빈자리가 뭐인지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해봐야 될 거예요. 어차피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보통은 쉬운 걸 먼저 해보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쌤이 이 1번 케이스를 먼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줄 거니까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거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넘어가서 이제 얘네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똑같이 보는 거지. 또 자손에서 얘네들이랑 같은 표현형이 나온다는 뜻은 사실상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는 열성이기 때문에 유전자형까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Q가 대문자 BB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도 태어나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대문자 B는 안 되고 스몰 BB는 애들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스몰 BB가 나올 확률은 역시나 얼마일 거야? 스몰 BB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확률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분의 1과 4분의 3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아무래도 이 FF가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4분의 3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일 열성이 내예요. 이게 제일 열성이 내라서 부모가 어떻게 생겨도 4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로 열성이 내가 나올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F를 하나 달고 있어서 요렇게만 딱 하나만 FF가 나오는 경우로 4분의 1을 먹어줘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A끼리 만나서 A 대문자가 나올 확률이 요렇게 나올 확률이 4분의 3인 걸 만족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4분의 3을 만족시켜서 이렇게 4분의 3을 A가 나오는 것들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를 할 거는 두 번째 건 오히려 전부 다 해석이 됐으니까 아래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게 뭐가 나올 확률이 돼야 된다는 거죠? D 어쩌고가 나올 확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빈자리가 뭔지 몰라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면 D 어쩌고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만 했을 때 D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에서는 오히려 D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 빈자리가 D가 또 들어가면 4분의 3이 돼버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D가 아니라 2를 이렇게 싹 써주면 아마도 4분의 1의 FF와 2분의 1의 D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이게 아마 Q의 유전자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뭐가 태어날 확률 찾으라는 거야? 유전자형이에요. 표현형 아닙니다. 유전자형이 이런 식으로 가질 확률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체크해보면 AA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BB가 나올 확률은 동형조합이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리고 DF가 나올 확률은 유일하게 D랑 F 딱 만날 때만 DF 유전자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4분의 1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정답이 3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것으로 체크를 하시면 4번 정답 되겠다, 그치? 4번, 그쵸? 4번이죠? 4번,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14번 이제 또 간단한 뭐 비유적 문제들 몇 개 보고 또 가계도랑 불행변이로 가볼게요. 혈중 티록신론도 나와 있는데 얘들아 갑상샘에 관련된 티록신은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곳에서 딱 한 번씩만 생각해주고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곳으로 피드백을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SH, TRH, 그러니까 TRH, TSH, 티록신을 순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뭘 제일 처음으로 둬서 이상한 게 생긴 걸 제일 처음으로 둬가지고 풀이를 하시면 돼요. A부터 생각을 해보면 A는 TSH의 분비량이 적은 게 문제잖아요. 그럼 TSH가 적다. 그럼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티록신도 적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뭘로 가는 거야? TRH도 안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음성 피드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는 데까지 딱 설명을 해주고 여기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문제의 시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 TSH하고 티록신의 증가 감소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B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티록신이 많다 그랬어. 그럼 티록신이 많다. 그러면은 음성 피드백을 해서 TRH가 조금 나올 거고, 그러면 TSH도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 조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딱 끝내주면 되는 겁니다.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티록신이 정상보다 적대요. 그럼 티록신이 적다. 그러면 TRH가 야 티록신 좀 많이 만들어라 할 거고, TSH도 그 말을 듣겠지만 갑상샘은 말을 안 들으니까 티록신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부호를 체크하면 되겠죠? 티록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즉 티록신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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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인데 쌤이 여기서 TSH가 궁금한 거니까 TSH를 쓸게요. TSH는 여기서 마이너스, TSH는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를 봤을 때 얘네들은 티록신, TSH 순서로 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얘가 디귿이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티록신, TSH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니은이 B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려면은 얘네들 C가 기억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체크하시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기니디 한번 봐볼게요. 기억 A는 마이너스다, 맞는 말. 그 다음에 기억에서 티록신을 투여하면 TSH가, 얘들아 기억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티록신을 넣잖아요. 그럼 티록신이 많아지는 거잖아, 내 몸에. 그러면 TRH, TSH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TSH가 맛이 가 있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그런 것들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라서 티록신을 투여했어요. 기억은 애초에 C라는 사람이라서 갑상샘의 이상 때문에 티록신이 감소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한테 티록신을 넣으면요, 티록신이 몸에서 많아지는 거니까 TSH나 TRH 분비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디귿, 정상인에서 뇌하수체 전염에 의한 TRH 표적세포. TRH의 표적세포. TRH의 기능이 뭐죠?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TSH를 분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적세포 자체가 바로 뭐야?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세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서 디귿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니까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5번 상염색체 조건에 여기에 세포 분열 문제가 하나 더 있었군요. 상염색체 조건입니다. 상염색체, 독립의 상염색체. 우리 상염색체 조건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A랑 스몰 a가 있다, A가 없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염색체에서는 두 대립변자가 모두 없을 수 있어요.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x형 색채를 안 받으면 y를 받으면 이게 빵빵이가 나올 수 있잖아. 숫자로는 빵빵이, OX로는 XX가 나올 수 있는데 상점 색채는 두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문자 A가 없다라는 정보는 우리가 뭘로 치환해서 쓰는 거야? 소문자 A가 존재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종합해서 뭘 찾으면 G 원기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세포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세포라서 이 세포들을 종합하면 어떤 사람의 G 원기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 문제 한번 볼게요. 상념색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H하고 T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니은 뒤의 기억 중에서 동그라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념색채 조건에서는 없다라는 정보가 중요한 거야. 스몰 T가 없으면 뭐가 있다라는 뜻이야? 대문자 T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대문자 H가 없으면 스몰 H, 스몰 T가 없으면 대문자 T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다 누가 만들어준 거야? 이 어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어떤 사람의 G 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G 원기는요, 대문자 H, 스몰 h, 대문자 T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문자 H, 스몰 h, 대문자 T 몰라 이렇게 생긴 애고요. 우리는 상념색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문자 T가 들어가서 동형접합이냐 아니면은 스몰 T가 들어가서 이형접합이냐라는 걸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쉬운 게 기니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 섞어놨어요. 맞아, 안 섞어놨잖아. 그래서 기니디를 이렇게 보니까 한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가지거든요. 이 기억 G 원기인데 그냥 이렇게 한 개 있고 두 개 있으니까 유전자가 그치. 그리고 얘네들 보니까 이 2라는 거는 무슨 접합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동형접합으로 존재한다라는 거고 G 원기를 우리가 이미 써놨는데 동형접합이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째가 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여기에 T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C라고 하는 친구가 아마도 T, 대문자 T라고 하는 애가 될 거고 아마도 기억이 아니라 A하고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아마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H하고 스몰 h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쌤이 니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대문자 T가 있다 그랬고요. 디귿에는 스몰 h랑 대문자 T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대문자 T가 C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갖고 있는 스몰 h가 얘일 수밖에 없겠네. 아, 스몰 a가 h, 스몰 h. 그리고 여기 있는 C라는 게 아마도 대문자 h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렇게 세포 분열해서 D, 아니죠, 쌤 잘못 썼네요. 얘가 지금 얘가 대문자 T, 여기가 위치상으로 여기가 대문자 H죠. 그렇죠? 칸이 이렇게 밀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대문자 H가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게 스몰 T가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어렵진 않고요. 기니디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AC 대립 아니죠. 하나는 H고 하나는 T니까 땡. 그다음에 D는 대문자 H다. 맞는 말. 이 사람에서는 스몰 h와 스몰 t, 스몰 t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문자 t밖에 없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요거는 오랜만에 백혈구 아니라 적혈구랑 혈장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혈액형 문제가 원래 내신에서 나오고 우리가 잘 안 보잖아. 근데 그렇다고 뭐 이게 유전이랑 연관되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순수한 혈액형 문제가 나온 지가 정말로 오래된 몇 년 됐어요. 몇 년? 5년 넘었습니다. 근데 몇 년 됐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수 있지만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잊지 않고 복습 잘하는 친구들은 아마 잘 풀 수 있었을 겁니다. ABO식 혈액형입니다. A, AB, O형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뭐랑 뭐랑 잘 나누면 돼? 혈구와 혈장에 들어있는 응집원과 응집수만 잘 나누면 되는 거겠죠. A형, AB형, O형 이렇게 있을 때 각각에 들어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혈구에는 A가 있고 A, B가 있고 없고 혈장에는요 베타가 있고 없고 알파랑 베타가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을 반응을 시켰을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얘네들을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근데 반응을 시킬 건데 잘 나눠져 있는 걸 고려하면서 보셔야 돼요. 표를 잘 보시면 여기서 선생님이 보통 잘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AB형인지 O형인지 얘네들이 아닌지를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으면 당연히 적혈구, 1의 적혈구에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디귿의 혈장에도 무언가가 있어야지 응집원, 응집소가 반응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 O형의 혈구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AB형의 혈장에는 응집소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1번이나 디귿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로 생각하면은 몇 가지 후보군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요. 쌤이 혈장을 기준으로 보면 이 혈장 3개 중에서 니은과 디귿은 누군가와 반응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개랑 반응을 했다라는 뜻은 이 니은과 디귿은 적어도 혈장의 응집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A, B형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기억이 A, B형이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반응을 아무것도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보는 거죠. 같은 원리로 봐봐요. 여기서 1, 2, 3을 봤을 때 1번하고 3번의 적혈구는 누군가와 반응을 해서 응집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또 똑같이 적혈구 입장에서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어야지 반응을 한다는 뜻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O형은 1번과 3번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O형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도 모두 다 반응을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응을 못하는 것과 하는 게 이렇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칸만 정해지면 A하고 AB형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A하고 AB형을 정할 때는 몇 개를 좀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거지. 여기서 혈구하고 혈장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혈구, A의 혈구의 기준에서 봐봐요. A의 혈구는 자기 자신이랑은 당연히 반응을 안 할 거고 AB형의 혈장이랑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뭐랑만 반응할 수 있어? 얘네들이랑만 이렇게 하나 딱 반응을 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AB형의 혈구 같은 경우에는 얘랑도 B로 반응할 수 있고 얘네들 A, B로 모두 다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혈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B는 반응하는 게 2가지 혈장이 나와야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1가지 혈장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혈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1가지만 반응하고 있고 얘네들은 여기가 빈자리니까 2개를 모두 반응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여기가 무슨 형이 되겠다? AB형의 적혈구가 돼서 A랑 B를 둘 다 가지고 있다. 여기는 A형의 적혈구가 돼서 A만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A랑 반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알파가 있는 게 O형이기 때문에 O형이 여기 들어가서 알파, 베타가 모두 있고요. 여기는 A형이라서 베타만 존재하는 거라서 AB형하고 베타가 반응해서 B하고 베타 때문에 응집이 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혈구 혈장이 나눠져 있는 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구별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기 보고 마무리합시다. 1번 A, B 호식 A형 맞는 말. 니은 2의 혈장이다. 니은은 A형이고요. 2는 O형이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3의 적혈구. 3의 적혈구는 A, B고요. 디귿을 섞으면요. 알파, 베타거든요. 당연히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요. 응집 반응은 항원, 항체 반응의 일종입니다. 응집원이 항원, 그리고 응집소가 항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정답은 기억 디귿의 3번 확인하시면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이 그나마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였을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용감한 친구들은 이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뭐 쉽게 풀렸을 수도 있고 이제 조금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아무것도 안 써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써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기본을 다지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문제가 이제 보통에 나오는 거랑 조금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성질을 다 알려줬어요. 이게 근데 이게 땡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병을 기준으로 다 얘기하는 거야. 가와 나는 모두 우성 형질이다. 얘네들 우성, 그 다음에 우성. 가는 열성. 그리고 가는 상염색체에 있다. 그리고 나와 다는요 X에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X 연관이 들어있는 문제네.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유전자가 있을 때 A, B, B, D 이렇게 있는데 A하고 A 이렇게. 그럼 A하고 A 봤을 때 누가 병이다? 우성이 병이다. B하고 B 봤을 때도 얘가 병. 그리고 D하고 D를 봤을 때도 얘는 열성이 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걸 다 주고 우리한테 문제 풀라고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문제를 꼬아놨을 건데 이거를 가나 다의 발현 여부를 기미디로 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가나 다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풀기가 좀 더 까다로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원래 기출문제에서 많이 풀던 대로 그냥 자료를 잘 해석해서 우열을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는 게 좀 더 익숙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많이 학습했으면. 근데 얘네들은 그냥 혹시 이건가? 하고 해봐가지고 얘네들 모순 찾으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곤란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당연히 상염색체 우성을 보는 것보다 X연관을 먼저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남녀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녀의 이제 구분 기준을 연관으로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나는 점은 이 디귿의 위치를, 아니 디귿의 이 발현 여부를 어머니에서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자녀 4번은 정상적이지 않은 자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빼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랑 어머니 자녀 1, 2, 3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래도 성우, 성열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후보를 좀 제외하기 위해서 쌤이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면은, 첫 번째는요, 우리 성염색체 열성이나 혹은 성염색체 우성을 모순으로 만드는 케이스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죠? 남자하고 여자 부모 자식에서 찾는 게, 성염색체 열성에서 절대 안 되는 거는 여자 병에 남자가 정상인 경우에는 성염색체 열성에서 모순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성염색체 우성에서 모순이 되는 거는 반대로 남자가 병일 때 어머니랑 혹은 딸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우성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결국엔 부모님과 자식에서 형질이 서로 반대인 걸 찾으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한 쌍씩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보시면 여자가 정상, 남자가 우성, 그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X형 색체를 얘한테는 받았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유전자는요, 기억이라고 하는 형질은요, 무조건 뭐가 될 수가 없냐면 성염색체 우성으로는 유전될 수 없다라고 체크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 성염색체 우성이라면 엄마도 병에 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니은에서 여기선 반대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무조건 엄마가 병에 걸려있고 아들이 정상이니까 성염색체 열성인 경우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성우, 성열이면 나머지가 이렇게 정해지냐? 얘네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사실 정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뭐 완벽하게 이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좀 부수적으로 이용을 해놓고 결국에는 기억 니은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모르기 때문에 기억 니은으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기억 니은이 X형 색채 연관이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성별에 따라서 유전자의 이동, 염색체 이동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게 X형 색채 연관이고, 더군다나 X형체 연관을 확인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남자가 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인 사람에서. 정상인 사람 남자가 둘이 있으면 누가 공짜냐면 어머니를 공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 1번과 자녀 3번이 받은 X염색체는 누구한테 하나씩 받은 거야? 엄마한테 하나씩 받은 거란 말이야. 얘네들의 유전자를 합쳐주면 엄마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쌤이 이해선 가정을 좀 하나 하긴 해야 되거든요. 기억과 니은이 얘네들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 나하고 다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X염색체 연관이라고 생각하고 가계도를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쌤이 병에 걸리는 유전자는 동그라미, 정상 유전자는 X라고 표시를 할 거거든요. 가계도를 살짝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아버지는 기억 니은이 동그라미 X잖아요. 그럼 유전자가 하나씩밖에 없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X, OX에 Y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이렇게 있죠. XO랑 OX 이렇게 돼 있잖아요. XO의 Y 그리고 3번은 OX의 Y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자녀 1번과 3번이고요. 이 X염색체들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 엄마한테 받아야 된다고. XO의 OX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맞아?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생긴 게 지금 기억은 정상이고 니은은 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형접합으로 존재하니까 누가 우성인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기억은 정상이어야 되고 니은은 병에 걸려야 되니까 X가 우성, O가 우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누가 B냐, 누가 D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냥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딸까지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딸은 아버지가 일단 뭘 줘야 돼? OX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근데 딸이 만들고 싶은 형질은 뭐예요? 이 5거든요 이렇게. 그치? 5라고 하는 형질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이 니은이랑 기억이라고 하는 형질은 5가 열성이기 때문에 5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가 5로 나오려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하기에는 요거를 X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5가 아니라 5X가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부모님의 유전자의 조합으로는 딸이 동그라미 즉 기억하고 니은이 모두 걸리는 경우가 나타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X염색체 연관인 경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뭐야 그럼 기억 니은 아니면 기억 디귿이 x야? 뭐 디귿 니은이 x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봐봐요. 그러면 이게 세 개 중에 두 개는 x염색체 연관이잖아. 그럼 기억 니은이 아니라는 뜻은 기억 디귿 또는 니은 디귿이 x염색체 연관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 확실한 건 디귿이라고 하는 거는 성염색체, x염색체 연관이 확정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이 남자하고 이 남자의 유전자를 합친 게 누가 돼야 된다라는 걸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어머니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딱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쌤 얘가 이형접합인데 똑같은 X형색체를 아들한테 싹싹 하나씩 줬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연관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이 디귿이랑 필연적으로 X형색체 연관이잖아요. 그랬을 때 OO, XO 이렇게 패턴이 다르고 XO, OO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패턴이 다르잖아. 그치? 이 두 가지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X형색체 이건 똑같이 생겼지만 이 1번하고 3번이 가지고 있는 X염색체는 절대로 같은 X염색체일 수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동그라미 유전자만 줬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애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쟤를 토대로 이제 성염색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쌤이 요번에는 이제 누구가 뭔지 모르는 애가 하나 있고요. 디귿이 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디귿을 쌤이 아래쪽에다가 표시해가지고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 1번하고 자녀 3번을 봤을 때 이렇게 디귿에 대해서 병이 걸렸고 자녀 3번도 디귿에 대해서 병이 걸려서 요것들을 각각 엄마한테 하나씩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디귿에 지금 안 걸렸잖아요. 그쵸? 그럼 아버지는요 Y 옆에 디귿에 대해서 X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 X를 딸한테 줬을 겁니다. 근데 딸이 병에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죠. 정상이죠. 그런데 엄마는 뭘 줄 수밖에 없어? 둘 중에 뭔진 모르지만 동그라미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열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딸이 정상이니까. 그럼 딸이 정상이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 유전이면서 병이 뭐야? 열성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병이 열성이기 때문에 얘가 성염색체 열성 유전자가 됩니다. 우리가 세 개 중에서 상우, 성우, 성열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랬는데 얘가 지금 디귿이니까 얘가 디귿 형질이라는 게 밝혀진 거야. 성열성이니까 얘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돼? 성염색체 우성이 하나 더 있어야지 우리가 연관을 짝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염색체 우성이 누구는 될 수 없다라고 써놨어? 기억은 성염색체 우성이 될 수 없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억이 성염색체 우성이 아니면 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니은이 성염색체 우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은 기억이 남아있는 성염색체 우성의 가가 되는 거구나, 나가 니은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머지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나다가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나와 있던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위쪽에는 니은에 대한 것들을 써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니은에 대한 걸 위에다가 마저 써주면 남자들부터 쓸게요. 아버지는 XX니까 XX, 딸한테 XX를 줬고요. 그 다음에 자녀 1번은 55 그리고 자녀 3번은 XO이기 때문에 55 그리고 XO를 이렇게 갖고 있었다라고 치면 얘네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 있고 어머니가 동그라미잖아요. 그쵸? 아까 성염색체 우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병이 우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딸이 자녀 2번이 OX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 친구는요 요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OX로 O가 발현, X가 발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타나 있는 자녀 4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당연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까 여길 보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일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 저걸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쟤가 되려면 니은은 지금 우성이 병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병이 안 걸렸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는 Y 하나에다가 X를 두 개 갖고 있는 친구인데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디귿은 병이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얘네들이 지금 우성이, 그러니까 이제 열성이 병이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쵸?
이게 니은은 병이 우성이니까 정상이려면 열성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동형접합으로. 그 다음에 디귿은 병이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 XX가 연관된 거하고 Y가 연관된 거는 아빠한테밖에 못 받고 엄마한테는 XO를 받으면 어차피 얘는 열성이기 때문에 발현이 안 돼서 둘 다 정상인 애가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지 쪽에서 일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구나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은 문제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기니디 한번 보고 마무리 해보시죠. A는 동그라미다. 맞는 말. 니은 자녀 2는 A, B, D를 모두 갖는다는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쌤은 그냥 이렇게 볼게요. 우성, 우성, 우성이잖아, 그치? 얘네들이 지금 우성, 우성, 우성이면은 병, 병, 정, 우성. 우성이면은 얘네들을 다 가진다라는 건데 이렇게 세 개를 가진다는 뜻은 병, 병의 정상을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얘네들의 이 형질을 보니까 병, 병의 정상이구나 라고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A, B, D를 모두 갖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G는 이상한 생식세포였거든요. 비분리가 누구한테서? 아버지 쪽에서 일분열 비분리였으니까 아버지에게 형성된 게 맞는 말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5번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 문제가 조금은 까다롭긴 하니까 잘 정리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전부 다 이게 상인가 이게 상인가 이렇게 상인가 라고 했을 때 상념색체 우성이 병이면 이게 그 부모님들이 똑같은 게 아니면 상념색체 조건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성별에 따른 특이점도 없고 유전됐을 때 특정 자녀한테 무조건 줘야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념색체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성념색체의 연관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7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시면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입니다. 18번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래 방어전문에서는 기억세포, 뭐 형질세포, 비림프구, 분화 뭐 이런 거, 체액성 면역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치? 그런데 1차 면역, 2차 면역 이런 거 얘기하고, 그치? 그런데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좀 너희들을 당황하게 해서 이게 좀 변별을 하려고 한 의도도 있는 거 살짝은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 잘 내지 않던 앞에서 혈액형도 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는요 바이러스 X에 대한 걸 물어본다고 보시지만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성 면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일단 바이러스 X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X에 노출되는 게 없는 생지가 있고 A, B는 기억, C, D는 니은인데 기억과 니은은 정상과 가슴샘이 없는 생지니까 가슴샘은 T림프구의 분화에 도움을 주는 애잖아. 그러니까 T림프구가 정상인 애랑 T림프구가 이상한 애를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A, B, D 중에서 A, B, C, D 중에서 B하고 D에만 X를 주사했으니까 X 주사를 한 거야. 그리고 X에 감염된 세포를 보니까 B하고 D에서는 잘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잘 보니까 X에 대한 세포성 면역 반응 보니까 일단 A하고 C는 애초에 X를 찌르진 않았기 때문에 A하고 B는 일어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여기서 체크할 거는 이제 X를 찔러준 B하고 D를 봤을 때 여기 B에서만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포성 면역에 잘 작용을 하는 세포독성 T림프구의 라인들은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잘 작용을 했다. 그리고 여기는 가슴샘을 어떻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해놨기 때문에 T림프구의 분화나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생존이 불가능했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니디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바이러스 유전물질 DNA 있죠? 핵산 있죠? 그다음 니은은 가슴샘이 없는 생지다. 없죠. 그러니까 죽었죠. 반응 못해서. 디귿, 이 디귿이 세포성 면역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 문장 중에 하나인데 세포독성 T림프구가 A를이라고 했는데 A는 바이러스 직접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예요. 내 몸의 세포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상해진 애들, 그런 애들을 얘네들이 직접 파괴해준다라고 하는 게 세포성 면역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세포성 면역의 그 정의 자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해서 B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또 맞는 말이죠. 이가 B라고 했으면 틀린 말인데 B가 정상생지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만 고르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슴샘이 없는 생지 맞는 말이네. 저 미안해요. 가슴샘이 없는 생지가 맞는 말이니까 기억 디귿이 없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마지막 유전 문제 하나 있고 뒤에 생태계 하나 풀고 마무리합시다. 일단 문제 좀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연관이다. 같은 염색체 연관이다. 그 다음에 HH, T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H, TT. B는 남자이다. 하나 줬고요. 이게 아마 기억, 이 기억 니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잠시만요. 여기 그림이 잘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5번, 4번, 6번이 기억 니은이 맞는데 그리고 AC 중에서 가가 발현된 사람은 한 명이다. AC는 A, B, C는 얘네들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스몰 H 있고요. AC의 나의 유전자는 서로 같다. 나의 유전자형 둘 중에 하나를 알면 하나는 공짜겠네요. 일단은 가계도를 알 수 있는 거 봤더니 없어요. 우열도 모르고 뭐 니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A, B, C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가계도에서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많진 않고요. 여기도 조건 하나 있네요. 이것도 하나 밑줄 쳐놓을게요. 가가 발현된 사람은 한 명.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존할 것은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얘 그쵸? 얘네들 뭐다? 0, 1, 2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좀 막막할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거 푼 친구들은 실제로 시험장에서 푼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도 이 가계도 모양만 봐도 연관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아마 XMCQ 연관으로 푸셨어야 됐을 겁니다. 기출문제들 보면은 X염색체 연관으로 자주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성별도 모르게끔 해가지고 부모님을 설정해놓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유전자의 연관 형태를 찾았을 때 자손의 연관 형태와 비교해서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어머니인지를 찾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부모님 라인이 이렇게 좀 안 나와 있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보통 X염색체 연관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먼저 해봤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심지어 연관인데 상염색체 연관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염색체 연관은 이 상염색체의 특징상 남녀에서 확정적으로 주고받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B가 남자라는 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상염색체 연관일 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이걸 성염색체로 바로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H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돼? 집중을 해서 풀어야 되겠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얘들아 이 문제에서 이 표를 봤을 때 이 H를 그냥 소문자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이다? H, 열성 유전자가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열성 유전자를 써먹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방법이 있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열성 유전자를 쓰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방법은 스몰 h가 0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 기억 니은 이것 중에 뭐인 애가 하나 있어야 돼? 0인 애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스몰 h가 0이라는 뜻은 뭐만 가진다는 뜻이야? h만 가진다라는 뜻이고요. h만 가진다라는 건 우리한테 어떤 모순점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주냐면 h를 가지냐 아니면 h의 y를 가지냐라는 것으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친구의 여부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얘가 이 H가 단순히 또 대문자로 써준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우성의 동형적 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가계도에서 굉장히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H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 부모님들이 전부 다 H를 하나씩, 이 자식들이 전부 다 H를 하나씩 모두 다 가져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과 자식들이 전부 다 어때야 돼요? 똑같은 표현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H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갈 자리가 A, B, C 중에서 아예 없다면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얘가 바로 이 모순점을 찾는 데 가장 큰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HH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A에다가 HH를 넣어봐. 그러면 이 H 이렇게 써볼게요. 얘 쓰고 지울게요. HH를 써요. 그럼 얘가 H 줬겠지. 얘도 H 줬겠지.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대문자가 기억병을 만든다라는 걸 주는 거야. 근데 이 H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면은 A도 B도 둘 다 기억의 병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쵸? 기억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래? 한 명이래. 얘 안 돼요. H 안 돼. 땡이야.
그러면 여기서 A의 대문자 H도 H가 안 돼. 그럼 B의 HH가 되는지를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HH가 들어가잖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H를 하나씩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1번에 대문자 H가 들어가는 순간 H는 유전병 유전자가 되고요. 그러면 A하고 B가 모두 다 또 병에 걸려야 되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2명이기 때문에 한 명인 게 또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쵸? 모순이 됩니다. 그럼 C가 되냐? C는 그냥 눈으로 봐도 알아요. HH가 들어가잖아. 대문자 동용접합. 2번, 3번이 대문자 H, 대문자 H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형질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형질이 다 똑같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이 조건의 위배가 모두 다 돼버리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HH를 쓸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딘가에는 스몰 h가 0인 게 한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밖에 없어? h의 y밖에 없는데 성별을 보시면 a는 여자, b가 남자라고 줬죠. C는요 남자 배우자니까 여자겠죠? 그래서 HY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써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저 H 누구한테 받았냐? 이거 X염색체니까 엄마한테 무조건 받아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H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는 거라서 얘가 발현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는 병 유전자가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아무래도 스몰 h가 병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스몰 h를 채워나가면 스몰 h가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빵 개, 여기는 두 개이면서 얘네들만 가 유전병이 걸리는 병이 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얘네들이 X 연관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쓰시면 돼. 요거는 항상 정말로 항상 잘 나오는 평가원에서 잘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하시고요. 이거 012 넣는 거 아닙니다.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푸세요.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염색체 연관이라는 게 확정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성염색체 연관인 걸 확정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H 쓴 다음에 연관 형태 고려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 먼저 쓸게요. 1번은 스몰 h의 y, 4번은 스몰 h의 y, 2번도 스몰 h의 y, 얘는 대문자 h인데 C가 스몰 h 갖고 있으니까 5번은 스몰 h, 6번은 스몰 h의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은을 알아야 되는데 니은에 대한 정보는 유전자형이 똑같다라는 거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이 가정을 하면은 지워야 되니까 또 연관해서 되게 짜증나니까 쌤은 그냥 여기서 그냥 정상 유전자는 정상, 니은 유전자는 니은이라고 쓸게요. 우리가 앞에 17번에서 O하고 X라고 문제 풀었던 것처럼 1번은 정상이잖아요. 니은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써놓고 4번은요 니은 걸렸습니다. 니은 써놓고요. 우성인지 열성인지 나중에 나올 거니까 걱정 말고 그냥 쓰시면 돼요. 스몰 h 니은 엄마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 6번 니은 걸려 있고요. 2번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딸한테 모두 다 줘야 되니까 정상, 정상 하나씩 줬을 거고 6번의 X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니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C라는 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정상 니은이다. C야 A와 똑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정상 니은이면은 얘도 정상 니은. 그러면 H를 얘한테 줬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얘네들도 똑같이 얘네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문자 H하고 스몰 h가 있는데 이 스몰 h 지금 2번이 이걸 줬잖아요. 그쵸? H의 정상. 그러면은 H의 니은은 아마 3번이 줬을 것이고 이 3번에서 정상이잖아 얘가 지금. 그치? 그럼 이 반대쪽 자리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정상이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우성이구나. 정상이 우성이고 병이 열성이구나 라는 게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H가 스몰 h의 정상을 받았고 스몰 h니까 니은을 받았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모든 형태가 정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마지막 번 디귿 풀 때 아마 H하고 뭐 T로 풀고 싶으면은 저걸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을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H하고 정상이 대문자 T니까 대문자 T의 Y 그리고 스몰 h의 대문자 T의 스몰 T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니디 봐봅시다. 기억. 가는 열성이다. 열성 맞죠? 니은 AC 중 나가 발현된 사람은 2명이다. 나는 정상이 우성이거든요. 니은만 갖고 있어야지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A도 정상, B도 정상, C도 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걸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와 나가 모두 걸린다. H만 가진다, T만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열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이거 받으면 안 돼. 얘도 대문자 t 있으니까 받으면 안 돼.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이 조합밖에 없어요.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4분의 1이다 맞는 말이면 정답 기억 디귿 3번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성형색채 잘 찾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눈치로 찾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열성 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연관 찾아가지고 체크하는 것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이렇게 풀고요. 20번 풀고 마무리하시죠. 생태계입니다. 질소순환, 탄소순환 나와있네. 질소순환과 탄소순환에서 일단은 차근차근 써보자. 기억, 암모늄이 질산이온으로 좋아한다. 이거 질산화 과정이죠. 질산화 과정.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 질소 고정이 나겠네. 왜냐면 얘가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산소순환, 얘는 질소순환이 될 거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CO2가 유기물로 합성된다. 얘는 탄소순환에 들어가는 게 맞고, 탄소, 질소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A라고 했으니까 A는 보기에서 판단합시다. 기억, 나는 탄소, 땡. 니은은 질산화 세균. 이게 질산화 과정이니까 당연히 질산화 세균이 관여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 니은이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물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한다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탄소건 질소건 간에 얘네들이 구성 원소는 우리 몸에서 다 뭘로 구성돼 있어? 유기물로 구성돼 있어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탄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질소까지 가지고 있잖아. 내가 누군가한테 잡아먹히면 내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들이 다음 영양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잡아먹히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물질이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뭐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사실 뭐 비유형 파트에서 그렇게 막 어렵거나 너무 지엽적인 게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는, 이게 뭐 엄청 복잡한 형태로 만약에 변별을 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허술한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대표적으로 뭐 우리 그 혈액형 문제나 아니면 세포성 면역을 이용한 문제가 이제 수능에 나온 게 엄청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기억세포나 항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온 것도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근육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9월부터 그 기조가 강하게 보였지만 근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출 문제들에서 이제 좀 생소하게 잘 안 쓰였던 것들인데, 이게 기출 문제가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있고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왔던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되살려가지고 두 개를 융합하면서 출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유전은 쉽진 않아요. 유전을 딱 보고 이 문제를 모두가 다 풀 수 있냐, 특히나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못 푸는, 시간 내에 못 푸는 친구들도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해요. 당연해. 이게 유전이 쉬워졌다라는 게 진짜로 정말 모든 뭐 1등급부터 9등급 학생들까지 모두 풀 수 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최상위권에서 이 유전을 풀어야 되는 이 난이도가 풀만해졌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내가 풀어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좀 느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이거를 볼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 단원 지금 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 포기하면 3학년 때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포기하면은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메리트도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계속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끈질기게 따라가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겨울방학 때 또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확보될 테니까, 물론 국어 수학이 중요하지만 생명과학도 조금은 더 선택자라면은 과탐도 좀 신경 써서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뭐 커트는 뭐 낮진 않을 거예요. 한 47에서 낮으면 45, 뭐 근데 47 나올 것 같아요. 47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커트가 나오면 이제 진짜 거의 다 맞아야 1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 뭐 화학이나 물리나 지구과학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좀 선택 과목으로 할지 좀 고민을 좀 한 다음에 잘 선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했고, 다음에는 뭐 사원 모의고사나 뭐 다른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제 다른 기출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뭐 2학년 학생들 이제 내신 대비 할 것만 남았으니까 그 돌연변이 파트들도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서 올려줄긴 할 거거든요. 좀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하나 둘씩 올려가지고 풀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해설 같은 거 공부하는데 참고하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했어요.